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17세 이하 세계 최고의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2025 피파 U17 월드컵이 마침내 11월 3일부로 개최가 되었고,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17 대표팀도 세계 무대에서의 도전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멕시코라는 강적을 잡아낸 뒤 스위스 대표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는 등 굉장히 좋은 성과를 통해 대회를 순조롭게 시작했고, 오늘 밤에 있었던 3차전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에서도 환상적인 경기력과 함께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마침내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 이번 2025 피파 U17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단계로의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 U17 대표팀은 2월에 있었던 AFC U17 아시안컵을 통해 피파 U17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었고, 우리 대표팀은 아시안컵 개최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홈 2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하면서 아시아 4강의 성적으로 월드컵 무대에 도전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세대가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어릴 때부터 축구 신동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김혜건 선수가 등번호 10번을 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를 했다는 부분인데, 김혜건 선수는 마치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를 연상케 하는 환상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의 선수이며, 이미 대한민국 U17 대표팀에서도 통산 21경기 출전 9골이라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과 월드컵 도전은 김혜건 선수의 첫 국제 무대라는 부분에서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 피파 U17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멕시코, 코트디부아르, 스위스 대표팀과 한 조에 편성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조를 배정받았었는데, 이번 대회는 성인 월드컵 무대와 마찬가지로 총 48개국 12개조로 진행이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조 3위를 하더라도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희망은 있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2025 피파 U17 월드컵 F조 1차전에서 멕시코 대표팀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실제로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약간은 밀리는 전력의 팀이긴 하지만, 전력에서 밀린다고 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도 하고 중원 싸움도 펼치면서 용감하게 어린 선수들이 잘 싸워줬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실 멕시코 대표팀에게 어쩔 수 없이 위협적인 찬스들도 많이 내줬지만, 공격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팀 역시 많은 찬스를 잡으면서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거의 대등한 싸움을 가져가는데요. 그리고 초반 위기를 견뎌낸 우리나라 대표팀은 결국 찬스를 잡았는데, 전반전 18분 우리나라 대표팀은 코너킥 상황에서 발생한 세컨볼을 구현빈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고,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리드를 잡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득점 상황 이후 멕시코 대표팀은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골문을 위협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막판 멕시코 대표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로 동점골을 내주게 되면서 멕시코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1의 스코어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전 들어서 멕시코 대표팀에게도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를 하면서 힘든 후반전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48분 순간적인 역습 상황에서 김도민 선수가 골키퍼를 제쳐내는 좋은 돌파를 해냈고, 이것이 크로스 후 남이안 선수의 헤더골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다시금 리드를 잡아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한 골 차이 리드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 승리를 따내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어진 2025 피파 U17 월드컵 F조 2차전에서 스위스 대표팀이라는 유럽의 강호를 만나면서 또 한번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됐었는데, 백기태 감독은 1차전 첫 승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잡았음에도 1차전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던 주축 멤버들을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스위스 대표팀을 상대로 사실 객관적인 전력상 밀리는 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내내 스위스 대표팀의 강력한 압박과 공격적인 축구에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6대 13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스위스 대표팀이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전방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도 대체로 안정적인 볼 처리와 볼 소유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위스의 압박을 노련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스위스 대표팀과의 2차전 경기를 0대0 무승부로 마치게 되면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2차전 경기 결과를 통해 총 1승 1무를 기록 F조 2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F조 2패를 기록한 최약체 팀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 유력하고, 이번 월드컵은 앞서 언급했듯이 3위를 차지해도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한 대회이기 때문에 만약 코트디부아르에게 패배를 당한다고 해도 1승 1무 1패의 성적이면 충분히
와일드카드로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32강 토너먼트 진출은 거의 확실시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로 오늘 저녁 2025 피파 U17 월드컵 F조 3차전을 통해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만나게 됐고,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은 이미 2패로 탈락이 확정된 팀인 만큼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충분히 우세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32강 진출이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주전 라인업을 꺼내들었고, 김혜건, 김지성 등 에이스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탈락이 확정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는데, 코트디부아르는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골문을 노려왔고, 사실 이러한 경기 양상은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개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고전을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진 패스와 침투를 통해 우리 대표팀에게 공격을 해왔는데, 전반전 11분 우리나라 대표팀은 코트디부아르의 중원에서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내줬지만 정희섭 선수가 결정적인 커팅을 해내면서 세이브를 해냈고, 전반전 16분에는 상대 공격수를 놓쳐버린 끝에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내주는 등 쉽지 않은 양상의 경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스위스를 상대로도 90분 동안 무실점을 지켜냈던 수비 집중력을 발휘해내면서 초반 위기를 견뎌냈고, 전반전 중후반부터는 위기를 견뎌낸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찬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20분 에이스인 김혜건 선수가 환상적인 킬패스를 통해 남이한 선수에게 단독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아쉽게 찬스가 무산이 되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26분 이번 세대의 또 다른 에이스인 김지성 선수가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환상적인 중거리 로빙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결국 위기를 넘겨낸 뒤 리드까지 잡아내는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김지성 선수의 이번 득점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김지성 선수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골대를 직접 노리고 찬 의도가 있었던 득점이라는 부분인데, 김지성 선수는 아시안컵 때부터 계속해서 원더골을 터뜨리고 있는 선수이고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불안했던 수비 라인이 결국 허물어지면서 투레 선수에게 아쉬운 동점골을 내줬고, 이번 경기를 약간은 아쉬운 스코어인 1대1 무승부로 마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코트디부아르에게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상당히 고전을 했던 경기였는데, 우리 대표팀은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를 기술적인 능력으로 극복을 해냈고, 볼 차는 실력에 있어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세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결국 후반전 2분 정현우 선수가 환상적인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 다시금 2대1로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렸고, 후반 막판에는 PK로 쐐기골까지 터뜨리면서 3대1의 스코어로 코트디부아르를 박살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이번 승리를 통해 2승 1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32강 무대에 직행을 하게 됐고, 스위스, 멕시코, 코트디부아르라는 쉽지 않은 조를 무패로 통과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난 2023년 양민혁, 윤도영 등 황금 세대가 참가했던 월드컵에서도 전패로 탈락할 정도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더욱 값진 결과인데요.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은 시작부터 멕시코라는 강팀을 잡아내면서 대회를 시작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